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시작부터 좀 충격적입니다. 저는 올해 65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요즘 명절이 다가오면 제가 먼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전화조차 제대로 못하고 며느리는 명절 당일 아침에 몸이 안 좋다는 카톡 한 줄로 불참을 통보합니다. 작년 추석엔 아예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제 생일에도 시아버지 제사에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사연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 사연은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 차이, 가족의 의미,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어머니는 처음엔 참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하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 끝에 가면 뜻밖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왜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렸는지.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은 김영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숙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아들이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 싶어서 마음이 놓였죠. 영숙 씨는 결혼 준비부터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단도 넉넉하게 준비했고 신혼집 전세 자금도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까지 며느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죠. 나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 안 되겠다고. 며느리한테 딸처럼 대하겠다고. 결혼식 날 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엄마가 많이 아껴줄게요. 며느리는 그때 웃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 첫 명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첫 설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갈비찜도 따로 만들었고 나물도 7가지나 했습니다. 아들한테 며칠 전에 전화했어요. 명절에 몇 시쯤 올 거니? 엄마가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늦게 갈게요. 와이프가 아침에 친정 먼저 들렀다가 가자고 해서. 뭐? 친정을 먼저 간다고? 영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집이 우선 아닌가요? 자기가 알던 상식으로는 명절엔 무조건 시댁을 먼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잖아요. MZ세대는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 이해하자. 늦게라도 오면 되지. 하지만 며느리 가족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차례는 진작에 끝났고 음식은 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더니 며느리 얼굴이 잔뜩 굳어 있는 거예요. 인사도 대충 하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저녁 먹을 때도 며느리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이거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 하고 권했지만 배불러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서먹한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한테 전화해서 저녁 먹었니? 반찬 떨어진 거 없니? 물어봤습니다. 계절마다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좋은 과일 보면 한 박스씩 사서 보냈습니다. 며느리 생일에는 현금 50만 원을 줬어요. 봉투에 담아서. 지은아, 네가 갖고 싶은 거 사 하면서요. 며느리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32살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 괜찮은데요 하면서도 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카톡으로 짧게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 생일에 뭘 해줬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직접 말하더라고요. 명품백을 사줬대요. 300만 원짜리. 저는 50만 원 현금 주고 친정에서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니까 제가 뭔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영숙 씨는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어머니, 친구 결혼식이 그날이어서요. 심지어 추석 당일 아침에 카톡으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감기 걸렸어요.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그날 저녁에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우연히 아들 핸드폰으로 봤는데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고기 먹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해놓고요. 영숙 씨는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그리고 영숙 씨는 전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면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 와이프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어야 돼서. 짧게 할게. 예전엔 1시간씩 통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5분도 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들으면서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년 차가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영숙 씨는 아들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아들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대요. 미룰 수 없대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큰 이상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뭔가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회사가 더 중요한가? 딱 하루만 오면 되는 건데.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환갑입니다. 영숙 씨는 특별히 성대하게 차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날은 꼭 시간 비워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자. 아들은 알았어, 엄마 했습니다. 생일 당일 영숙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해물파전도 부쳤습니다. 케이크도 예약했습니다. 오후 5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좀 늦을 것 같아. 얼마나 늦는데? 그게 와이프가 갑자기 친구 만나야 한대.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급하게 만나기로 했대. 영숙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오늘이 무슨 날인데? 엄마 환갑인데? 엄마 미안해. 그냥 우리끼리 먼저 먹고 있어. 우리 조금만 늦게 갈게. 하지만 아들 부부는 밤 9시가 되어서야 왔습니다. 음식은 다 식었고 케이크 초는 다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선물이라도 준비했나 했는데 텅 빈 손으로 왔더라고요. 아들이 황급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줬는데 10만원짜리 상품권이었어요. 환갑인데 10만원. 영숙 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4년 차가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가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왔으니까 이번엔 오겠지 싶었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아들한테 계속 확인했습니다. 추석에는 올 거지? 꼭 와야 한다. 아들은 매번 응 갈게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일주일 전 며느리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벌써 비행기표 끊었어요. 영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추석인데 시댁도 와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잔데 꼭 시댁을 가야 하나요? 저도 제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긴 연휴인데 제가 쉬면 안 되나요? 그래도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시댁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가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하고 어머니는 저한테 이것저것 잔소리만 하시고 저도 명절에 쉬고 싶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소리? 내가 언제 잔소리를 했는데? 매번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하냐 이러시잖아요. 시집 온 며느리가 명절에 집에서 쉬면 되겠냐 이러시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힘든데 명절까지 일하러 가는 기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3천만 원 보태주신 거요? 그거 저희 친정에서는 5억짜리 아파트 사주셨어요. 비교가 돼요? 뭐라고? 어머니는 맨날 저보고 효도하라고만 하시는데 정작 저희한테 해주신 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시댁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숙 씨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와이프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그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이유가 돼? 엄마도 이해해줘. 와이프도 회사 다니면서 힘든데 명절 때마다 일만 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며느리한테 일을 시킨 게 잘못이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제발 이해해줘. 네가 힘들면 나는 안 힘드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생각 안 하고 와이프 편만 들고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와이프가 더 안 가려는 거야. 엄마가 좀 먼저 이해해주면 안 돼?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해외여행 잘 다녀와. 엄마는 이제 신경 안 쓸게. 영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추석 당일 영숙 씨는 남편과 둘이서 쓸쓸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친척들이 아들은 왜 안 왔어? 물어보면 바빠서 못 왔대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한 친척이 핸드폰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민수 와이프 인스타 봤어요? 지금 발리에서 놀고 있던데요. 영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영숙 씨는 친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시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영숙 씨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는 것,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들까지. 친구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이 그렇게까지 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맞아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우리 때는 시댁 가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 힘들어도 참고 간 거고. 하지만 한 친구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영수가 요즘 애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텐데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일만 하면 스트레스 받을 만도 하지. 무슨 소리야.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도리라는 게 시대마다 다르잖아. 우리 때 기준을 요즘 애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영숙 씨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후 영숙 씨의 생신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맙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역시나였습니다. 영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 화났어? 아니, 안 화났어. 그냥 익숙해졌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영숙 씨는 의사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 영숙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나?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서툴게 일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못하나 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가 명절에 청바지를 입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는 좀 단정하게 입어야 하는 거 아니니? 치마 같은 거 입고. 며느리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만들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는데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조심해야지. 칼질도 제대로 못해?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들이 며느리한테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창이 결혼을 했습니다. 영숙 씨도 초대를 받아서 예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두 사람은 결혼식장 구석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우리 지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다니요? 무엇 때문이요? 지은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은이가 시댁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고요? 네. 명절만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요. 회사에서도 실수를 자주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예요. 영숙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죠? 지은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말로는요,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해야 한대요. 앉을 틈도 없이.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 계속 이것저것 지적하신대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요. 영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사돈 어른께서는 그런 의도셨겠지만 지은이한테는 그게 잔소리로 들렸나 봐요. 특히 지은이는 워낙 자존심이 강한 애라서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더 힘들어해요. 지은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돈 어른께서 인정을 안 해주신대요. 뭘 해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시니까 자기는 영원히 못난 며느리인 것 같대요.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요. 알아요. 사돈 어른도 나쁜 의도는 아니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댁 자체가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지은이 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은이가 작년에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네. 심리 상담을요? 네.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왔대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대요. 영숙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요, 지은이가 민수한테도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실은 작년에 유산을 했어요. 유산이요? 네. 임신 2달쯤 됐을 때였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유산이 됐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대요. 영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지은이가 말하지 말래요. 사돈 어른께서 자기를 더 못마땅하게 여기실까봐. 애도 못 가진 며느리라고 뭐라고 하실까봐 무서웠대요.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게 보였나요? 사돈 어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은이도 사돈 어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대 차이 때문에 서로 힘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것, 유산을 했다는 것, 시댁이 트라우마가 됐다는 것까지.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며느리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며느리는 그게 다 잔소리로 들렸대요. 내가 며느리를 무시한 거래요.
그렇다고 명절에 안 오고 우리를 피하는 게 맞는 건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거겠지. 나도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가 무서웠잖아. 그때 내 마음이 이랬을 거야. 영숙 씨는 자신의 시집살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부엌에서 종일 일하던 기억, 뭘 해도 혼나던 기억, 화장실에 숨어서 울던 기억.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은 시어머니가 된 거네. 다음 날 영숙 씨는 아들 민수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 없이 단둘이 만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지은이가 작년에 유산했다는 게 사실이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이구나.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이프가 말하지 말래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봐.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았는데 엄마가 며느리 자격도 없다, 애도 제대로 못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와이프가 무서워했어요. 영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무섭니?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와이프가 엄마를 정말 힘들어해요. 명절만 다가오면 악몽을 꿔요. 엄마한테 혼나는 꿈.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니? 엄마는 가르쳐 주려고 한 거겠지만 와이프한테는 그게 전부 다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들렸대요.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와이프가 제일 서러워하는 건요. 엄마가 와이프의 노력을 인정 안 해주신대요. 와이프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늘 이것도 못하냐는 식이라서 자존심이 상한대요. 민수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먼저 사과하세요. 그리고 와이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완벽한 며느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미안해.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어머니가 너한테 많이 상처를 줬구나. 어머니는 몰랐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정말이야. 근데 방법을 몰랐나 봐.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대로만 하다 보니까 너한테 상처를 준 거야.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네가 유산했다는 것도 들었어. 그게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 잘못이 맞아. 어머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건데 저는 그걸 잔소리로만 받아들였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도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명절에도 안 가고.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사실 명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해야 하잖아요. 앉을 틈도 없고. 그런데 저도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겨우 쉬는 날인데 명절에도 또 일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도 나름 노력하는데 어머니는 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하시니까. 저는 영원히 못난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지은아. 그리고 제일 힘든 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영숙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어머니가 몰랐어. 어머니 세대는 원래 칭찬을 잘 안 하거든. 그게 익숙해서. 하지만 그게 너한테는 상처였구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과드릴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피했어요. 솔직하게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도망만 쳤어요. 전화도 안 받고 명절에도 안 가고. 그게 어머니한테 더 큰 상처였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럴 만했어. 너무 힘들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어머니가 달라질게. 너한테 이것저것 간섭 안 할게.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명절에도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아니야, 명절에 무리해서 오지 않아도 돼. 네가 너무 힘들면 안 와도 괜찮아. 어머니. 그리고 명절에 오더라도 너한테 일 안 시킬게. 너도 손님처럼 편하게 있어. 음식은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할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제가 서툴러도 혼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그리고 지은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우리 대화로 풀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며느리랑 화해했어. 정말? 잘했네. 내가 많이 반성했어.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더라고. 남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변하는구만. 며칠 후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서 들었어요. 엄마가 사과하셨다고. 고마워요, 엄마. 아니야, 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 와이프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명절도 가겠대요. 영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설날에 갈게요. 정말?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아니야, 어머니가 다 준비할게. 너는 그냥 편하게 와. 그래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잡채 좀 만들어 갈게요. 영숙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지. 설날 당일 며느리는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는 정성껏 만든 잡채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숙 씨는 잡채를 받아들고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분명 맛있을 거야.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도와주는 것만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숙 씨가 조심해야지. 그렇게 덤벙대면 어떡해?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다치지는 않았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릇은 또 사면 되지.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영숙 씨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내 덕분에 음식이 더 맛있었어.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지내자.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네, 어머니. 그 이후로 영숙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였지만 영숙 씨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춥던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고마워. 너도 감기 조심해. 가끔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낸 족발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족발 좋아하신다고 민수 오빠가 그러던데. 어머, 지은아, 이런 것까지 보내주고. 고마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며느리와 단둘이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지은아.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칭찬을 받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편해요. 나도 그래. 너랑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갈등이 또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싱가포르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싱가포르로 가게 됐어요. 뭐, 1년이나? 네. 회사에서 좋은 기회라고 해서요. 영숙 씨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겨우 관계가 좋아졌는데 며느리가 떠난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영숙 씨가 달랐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네. 축하해, 지은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1년 동안 없으면. 괜찮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잖아. 당연히 가야지. 며느리는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가끔 한국 오면 우리 밥 먹자. 네, 꼭요. 며느리가 싱가포르로 떠난 후 영숙 씨는 가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거기 생활은 어때? 좋아요, 어머니.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다행이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네, 어머니도요. 1년 후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며느리한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영숙 씨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오, 정말? 지은아, 축하해. 네, 어머니.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영숙 씨는 며느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아, 몸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가 도와줄게. 네, 어머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영숙 씨는 병원에 달려가서 손주를 처음 봤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낳았어요. 건강하게. 고생했어, 지은아. 정말 장하다.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은 어머니께서 지어주세요. 내가? 정말? 네. 어머니께서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영숙 씨는 감동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좋은 이름 지어줄게. 며느리가 태어난 후 영숙 씨는 매일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저것 지시하지 않고 며느리가 필요한 것만 도와줬습니다. 지은아, 미역국 끓여놨어. 먹고 싶을 때 먹어. 어머니 감사해요. 아기 기저귀 갈아야 하는데 도와줄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하고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줬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아기 목욕을 시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비누를 너무 많이 써서 아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영숙 씨는 재빨리 아기를 받쳤습니다. 어머, 조심해야지. 며느리는 당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하지만 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처음이니까 당연히 서툴 수 있지. 나도 처음에 민수 목욕시킬 때 얼마나 떨었는데. 천천히 배우면 돼. 어머니. 그리고 지은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초보 엄마치고 굉장히 잘하는 거야. 며느리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며느리랑 어때? 손주 낳았다며? 응, 낳았어. 건강한 남자애야. 며느리가 시댁에 자주 와? 응, 요즘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친구 하나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나만 보면 피해. 우리 며느리도 그래.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아.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피했었거든. 정말? 그런데 어떻게 좋아진 거야? 내가 먼저 사과했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응. 내가 며느리한테 상처를 많이 줬더라고. 그래서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과해야지.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한 게 많았어.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도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도 있어. 우리는 익숙한 것들이 며느리한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거든.
친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우리랑 다르잖아. 우리 기준을 강요하면 안 돼.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구체적으로 뭘 바꿨는데? 일단 잔소리를 안 했어. 며느리가 뭘 하든 이것저것 지적하지 않았어. 그리고 칭찬을 많이 했어.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했지.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어색했어. 근데 해보니까 며느리가 정말 달라지더라고. 표정도 밝아지고 나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영숙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야.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 그걸 인정해줘야 해. 몇 달 후 며느리는 영숙 씨한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저 예전에는 정말 어머니가 싫었어요. 영숙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아. 네가 나를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정말 좋아요. 제 친정엄마처럼 편해요. 정말? 네. 어머니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저를 며느리로만 보셨는데 이제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잖아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지은아. 너한테서. 어머니, 너 덕분에 나도 성장했어.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손주를 건강하게 낳아줘서.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돌이 지나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손주를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손주를 맡기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네가 힘들면 어머니가 애봐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그래, 근데 정말 힘들면 언제든 말해. 가끔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영숙 씨가 손주를 봐줬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놀자. 손주는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마. 영숙 씨는 손주를 안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네요. 그러게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며느리분도 착하신가 봐요. 네, 우리 며느리 정말 좋아요. 영숙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손주가 생긴 후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명절에 올 거지? 네, 어머니. 갈게요. 그런데 지은아, 네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도 어리고 하니까 친정도 가야 하잖아. 어머니, 우리 이렇게 하자. 명절 당일에는 우리 집에 오고 다음 날은 친정에 가. 어때? 며느리는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 친정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는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한복 입으니까 더 귀엽네. 영숙 씨는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부엌일을 도왔고 영숙 씨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이거 네가 한 거야? 정말 맛있겠다. 네, 어머니. 제가 요즘 요리 연습하고 있어요. 우와, 대단한데? 솜씨가 늘었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한테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네가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이걸로 네가 필요한 거 사.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받아. 네가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효도는 무슨? 우리 서로 잘 지내는 게 효도지. 그날 밤 영숙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며느리 덕분에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관계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달라졌어. 나도 나이 들수록 배우네.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 영숙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했던 건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먼저 바뀌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더라고. 그래, 당신이 잘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지. 며느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영숙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이해가 안 갔어. 왜 명절에 안 오는지, 왜 전화도 안 받는지.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친구들은 조금씩 영숙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야. 며느리한테 변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한번 사과해 볼까? 그래, 해봐. 분명 관계가 좋아질 거야.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나둘씩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며느리한테서 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지은아. 네, 이번에는 딸이래요. 어머, 손녀라니. 정말 좋겠다. 영숙 씨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가 옆에 있을게. 둘째 임신 기간 동안에도 영숙 씨는 며느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섭하지 않고 며느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딸 낳았어요. 고생했어, 지은아. 정말 장하다. 영숙 씨는 손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네. 엄마 닮아서 이쁘게 생겼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녀 이름도 어머니께서 지어주세요. 정말? 고마워, 지은아. 어느 날 며느리가 영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단둘이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며느리는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먼저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시댁을 피했을 거예요. 영숙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나도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에 나도 성장했어.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아이들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나도 너희들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손주들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영숙 씨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할머니도 너희 엄마 정말 좋아해. 친구들은 자기 엄마가 할머니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건 할머니랑 너희 엄마가 서로 노력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노력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서로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어.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래요. 영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영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한테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던 시절, 명절마다 혼자 울던 시절, 아들한테 서운함을 느끼던 시절. 하지만 그 모든 게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니까 며느리도 변했어. 내가 먼저 사과하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어.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실 거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어머니가 할게.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많이 해주셨잖아요.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남편까지. 영숙 씨는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정성껏 저녁을 만들어줬다. 너무 맛있었다. 며느리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울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내 딸처럼 느껴진다. 내가 배운 것 관계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한다. 며느리한테 미안했던 것,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내 방식을 강요했던 것,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 며느리한테 고마운 것, 나를 용서해 준 것,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준 것,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여 준 것. 앞으로의 다짐, 며느리를 계속 존중하고 이해하기. 손주들한테 좋은 할머니 되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영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겁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먼저 변해야 합니다. 며느리한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서툴 수도 있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며느리한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분명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 있으시다면 댓글로 사연을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